Liftoff of the Falcon 9 and Crew Dragon. Go NASA. 지구에서 우주로 나오는 과정을 살펴본 지난 일부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ISS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크루 드래곤 캡슐이 분리된 이후 우주 비행사들은 19시간에 걸쳐서 ISS에 서서히 진입하게 됩니다. 이 진입 과정은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진입하는 게 아닌 5번의 주요 엔진 가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의 세로선은 고도를 나타내는데 그 기준은 지구가 아니라 ISS의 고도와 비교해서 크루 드래곤의 고도 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ISS는 지구 저궤도에서 시속 27,600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하루에 지구를 15.5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 드래곤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낮은 궤도에서 고도를 올리며 접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요 엔진 가동인 페이즈 번 동안의 고도를 보면 타원을 반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선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크루 드래곤 고도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ISS와 달라서 같이 지구를 돌더라도 상대적인 고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궤도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하고 가장 낮은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지점과 근지점에 따라서 궤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원지점과 근지점이 일치할 경우 정원 형태의 궤도가 만들어지며 차이가 날 경우 타원 형태의 궤도가 됩니다. 방금 막 지구에서 발사된 크루 드래곤은 타원 형태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ISS의 궤도 형태와 차이가 나서 ISS와의 상대적 고도에서 이런 타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페이즈 번은 크루 드래곤의 고도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 엔진 가동을 시작해서 약 6분 30초간 지속되며 크루 드래곤 궤도의 원지점과 근지점을 모두 올려놓게 됩니다. 지구 근처에서 일어나는 주요 엔진 가동은 안타깝게도 영상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SS에 가까워지면 ISS의 카메라를 이용한 크루 드래곤의 움직임은 볼 수 있습니다. 페이즈 번의 경우 영상 자료는 없지만 당시 지상 컨트롤룸의 통신을 살펴보겠습니다. Dragon, SpaceX, nominal burn. Nominal burn. 페이즈 번이 끝나고 나면 크루 드래곤 기체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서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벗고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동 테스트 비행을 합니다. 바깥 도구는 테스트 파일럿이니만큼 이번 임무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테스트 비행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입니다. 크루 드래곤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자동 비행을 지원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수동 조종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분명 중요하죠. 지금은 아직 ISS에서 멀어서 테스트 비행의 영상 자료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ISS에 더 가까워졌을 때 시행하는 테스트 비행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e are ready. Copy. 테스트 비행이 끝나고 조금 뒤 다시 한번 크루 드래곤 궤도의 고도를 올려줄 부스트 번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스트 번은 약 7분 30초간 진행되고 약 45분 뒤 10분간 진행되는 코일립틱 번을 통해 전반적인 궤도가 더욱 동그란 모양을 갖추고 ISS의 궤도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박과 더그가 우주선 내부를 소개하고 또 이번 크루 드래곤 우주선에 인데버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인데버는 effort와 같은 노력이라는 의미지만 effort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깊이 있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2011년 나사에서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된 노력을 통해 9년 만에 다시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을 띄웠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인데버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두 우주 비행사 모두 처음으로 탑승한 스페이스 셔틀의 이름이 인데버였기 때문에 인데버라는 이름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나사 전체로도 적합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우주선 최초로 도입된 터치 스크린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두 우주 비행사와 함께 탑승한 중력을 나타내는 공룡 장난감을 비하인드 스토리 썰도 풀기 시작합니다. 두 우주 비행사 모두 아들이 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공룡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룡 장난감을 모두 모아서 투표를 한 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 공룡 장난감을 우주선에 같이 탑승시킨 거라고 합니다. 우주선을 보면 지금 뚝배기 뚜껑,
전문 용어로는 노즈컨이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이 노즈컨 안에 있는 4개의 드레이코 엔진이 존재하고 엔진 가동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드래곤에는 총 16개의 드레이코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드레이코 엔진은 400N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초에 400kg의 물체를 1m만큼 옮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16개의 드레이코 엔진 중 4개가 노즈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가 3개씩 드래곤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는 4쌍의 슈퍼 드레이코 엔진도 장착되어 있는데요. 슈퍼 드레이코 엔진의 경우 추진력이 무려 73kN입니다. 슈퍼 드레이코가 드레이코 엔진에 비해 이처럼 강력한 이유는 우주에서 사용되는 드레이코 엔진과 달리 슈퍼 드레이코 엔진은 지상에서부터 긴급 탈출을 위해 사용되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ISS로 가는 인데버라 이름 지어진 우리 드래곤 우주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차 코일립틱 번이 끝난 다음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를 떠나 처음으로 우주에서 잠을 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상 간제탑에서도 특별 서비스를 해줍니다. Dragon, this is SpaceX MD.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ave a good night. 아주 특별한 저녁 인사까지 받은 우주인들은 잠잘 준비를 할 수 있는 1시간의 자유시간과 8시간의 수면시간이 주어집니다. 우주인들이 자는 동안 그 다음 엔진 가동인 트랜스퍼 번이 일어나게 되고 기상시간에는 특별 아침 기상 노래가 지구에서 우주선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은 저작권 관계상 제가 직접 불렀는데 가능하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공식 음악을 들으시고 제가 부르는 건 다음 10초간 스킵해주세요. We sail through endless skies.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우주 비행사가 일어나면 벌써 트랜스퍼 번이 끝나서 ISS와 고도 차이가 2.5km밖에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ISS의 카메라를 통해서 인데버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곧 시작되는 2차 코일리픽 번을 통해서 80km 차이 나던 ISS와의 거리도 7km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은 거리가 멀어서 크루 드래곤의 모습이 잘 안 보이지만 코일리픽 번이 시작될 때 잠깐 불빛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코일립틱 번은 30초 정도 지속되고 이 엔진 가동이 끝나고 나면 정말 ISS와 가까워진 상태가 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는 ISS에 접근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영어로는 Approach Initiation, 줄여서 AI라고 합니다. AI만 들으면 인공지능 AI인가 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ISS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규칙은 이 AI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인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다시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ISS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2km, 2km, 4km인 가상의 입체 타원을 접근 타원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pproach Ellipsoid, 줄여서 AE라고 합니다. 이 AE에 진입하기 전에 만에 하나 크루 드래곤이 추진력을 모두 잃더라도 24시간 뒤에 AE 안에 들어가게 되는 안전 궤도로 바꾼 다음 ISS에 접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시작하기 전에 랑데뷰가 모두 끝이 나야 합니다. 랑데뷰는 우주선과 ISS의 상대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운전할 때 앞차랑 일정 거리 두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력이 없는 우주니 자동차보단 스카이다이빙에 비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닌 먼저 앞으로 가고 있는 다이버를 뒤에서 쫓아간 다음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는 것이죠. 시속 27,000km로 움직이고 있는 ISS가 돌고 있는 정확한 궤도로 진입하고 서로에게 적용되는 미세 중력의 차이도 고려하고 스핀과 같은 움직임도 고려해야 되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미국에서 1965년 제미니 6호를 통해 성공했고 크루 드래곤은 자동으로 랑데부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확인된 뒤 AI, 즉 ISS 접근이 시작됩니다. 지금 크루 드래곤이 ISS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다 보니 보시는 영상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ISS에서 잡힙니다. That is a very pretty view.
아름다운 지구를 배경으로 ISS를 향해 고도를 올리는 크루 드래곤의 모습을 잠깐 감상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화면은 크루 드래곤에서 ISS를 본 모습이고 오른쪽 화면은 ISS에서 크루 드래곤을 본 화면입니다. 환상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크루 드래곤은 ISS로 계속 접근하며 결국은 앞서 보여드린 가상의 타원체인 AE에도 접근하게 됩니다. 크루 드래곤은 AE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고도를 올리며 ISS와 400m 지점인 웨이포인트 0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ISS의 궤도에서는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드래곤이 웨이포인트 0으로 가는 도중 밤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지금 배경에 보이는 빛들은 우주의 별이 아닌 지구의 도시의 불빛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인 웨이포인트 0에 도착해서 계속 진행할지 체크를 받은 뒤 이번엔 그 다음 목적지인 웨이포인트 1로 가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드래곤 아래쪽 12개의 드레이크 엔진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웨이포인트 1은 ISS로부터 고작 220m 떨어진 곳입니다. 드래곤이 도킹하게 될 도킹 포트와 일직선상에 있으며 바로 앞이 Keep Out Spear, 즉 접근 금지 구치입니다. 드래곤이 웨이포인트 1에 도착하게 되면 잠시 멈춘 뒤 접근 금지 구치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체크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점검사항 중 가장 필수적인 점검사항은 만에 하나 드래곤이 모든 추진력을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4바퀴의 궤도를 돌 동안, 즉 6시간 동안 ISS와 충돌하지 않는 안전 궤도를 따라야 합니다. 웨이포인트 1에서 점검을 마친 뒤 크루 드래곤은 다시 한번 수동 비행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엔진 가동이었던 페이즈 번 다음 진행되었던 수동 비행 테스트는 ISS와 너무 멀어 영상 자료가 없었지만 이번 수동 비행 테스트는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직접 도킹 포트와 일직선이 되는 곳으로 드래곤을 조종한 뒤 여러 방향으로 드래곤을 움직이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동 비행 테스트는 아주 조금씩 미세한 조정을 통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20배속으로 영상을 재생하여서 그 움직임을 조금 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1을 떠나 수동 비행 테스트까지 마친 드래곤은 마지막 웨이포인트인 웨이포인트 2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크루 드래곤에서 ISS를 본 모습과 크루 드래곤 내부의 모습, 그리고 ISS 내부에서 크루 드래곤을 본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도킹 장면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Soft capture complete. Dragon in SpaceX. Soft capture confirmed. Dragon SpaceX docking sequence is complete. ISS 내부에서도 드래곤의 도킹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어서 우주 비행사 박과 더그가 ISS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앞으로 2달간 ISS에서 진행할 각종 미션과 지구로 해상 귀환하는 모습은 다음 3부에서 이어집니다. 정말 멋지게 ISS로 들어왔지만 ISS의 생활이 사실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면도 링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